그래서 만약에 너가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소송을 하래요. 중국에서. 중국에서. 이민 대표를 상대로. 근데 이거는 제가 제 돈 날리는 거잖아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조차 어렵죠, 사실. 씩씩한 싱글맘 씩씩이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만 22살에 중국인과 국제 결혼을 22살이에요? 22살? 만 22살이면 그럼 만으로 22살. 그러면 지금 리정이 저 25살. 아 그럼 리정이보다 어릴 네. 어떻게 그런 선택을? 리정이 수업하는 것 때보다 어릴 때 결혼한 거 아니야? 수퍼보다 어릴 때. 저보다도 빨리 진짜 하는. 와. 내가 아는 거 다 했어. 국제 결혼해. 어린 나이에. 아이는 몇 살 때 낳으신 거예요? 아이를 만으로 23살 때 낳았어요. 와. 바로 다. 저 수퍼할 때. 수업 저 수퍼할 때. 맞아. 23살에? 오, 대단하다. 그리고 25살에 이제 이혼을 하고 근데 지금은 아이랑 예. 친구같이 잘 지내요. 네. 근데 그 지금 말씀하신 게 밝아서 여쭤보긴 하는데 그런 얘기 저희가 이렇게 오늘 나눠도 네. 불편하지 않으세요? 네, 전혀 괜찮아요. 궁금한 게 너무 많다. 네. 너무 궁금해. 굉장히 빠르게 결혼을 결심하셔가지고 네. 네. 어떤 계기로 그렇게 결혼을 빨리 해야겠어요? 빠지셨나요? 네. 제가 원래는 항공과를 다니다가 이제 중국 승무원으로 일을 하고 싶어서 이제 교환학생으로 중국에 갔다가 이제 전 남편을 만나게 돼서 근데 3개월 정도 만났어요, 이제 중국. 예, 예. 근데 3개월이면 사실 너무 좋을 때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시부모님이 저희 부모님을 뵙고 싶다고. 3개월 만에? 네. 그분 중국 분. 네, 완전 중국 분이신데 부모님을 뵙고 싶다고 해서 이제 오셔서 이게 상견례가 된 거죠. 이게 상견례가 된 거죠. 3개월 만에? 3개월 만에? 네, 3개월 만에. 세상에. 진짜 빠르다. 와. 그 당시에 그 남편 아니 그분은 실례지만 나이가 그때 저보다 한 살 어렸으니까. 어머. 그럼 와, 연하로? 저보다 한 살 어렸으니까. 어머. 그때 그럼 와, 연하로? 그럼 22살하고 23? 22살이랑 제가 20살 때. 우와. 와. 이야. 그래서 그때 이제 약혼이 되면서 그때부터 중국에서 살게 됐죠. 와. 근데 친구들도 다 여기 계시고 거기 낯설잖아요. 그쵸. 그 어린 나이에 가는 거 부담스럽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너무 어려서 그런지 그냥- 깊게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사람. 일단 그리고 걱정. 너무 좋았어요. 사실 저는. 혹시 실례가 안 되신다면 어떻게 헤어지셨는지 여쭤봐도 돼요? 그 전 남편도 너무 어렸고 네. 저도 일단 너무 어린 나이에 또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데 둘 다 너무 어리니까 어떻게 육아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맞아. 또 이제 남자는 밖에서 일을 꼭 해야 하고 아. 아이는 무조건 여자가 약간 이런 약간 그런 집안이어서 모든 걸 다 제가 해야 됐던 거예요. 근데 저도 잘 모르는데 또 저는 친정 부모님도 안 계시고 친구도 없고 혼자. 네, 아무도 없어서 힘들었겠네요. 있어도 힘든데. 근데 또 그 친구는 어리니까 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놀러 나가고 뭐 집에 안 오고 막 이렇게 뭐 집에 안 오고 막 이렇게 집에 안 들어와요? 안 들어. 들어와서. 집에 안 들어와요? 밤새 놀고. 집에 안 들어와요? 그럼 들어와서 뭐라고 해요? 뭐 했냐고 하니까 그냥 술 먹고 놀았다. 어머. 진짜 어렵네. 네, 너무 어렸어. 그게 그냥 아이고. 이제 남편만 믿고 타지에 간 건데 근데 그 친구는 막 그냥 나 몰라라 핑계치니까 그래서 저도 안 되겠다 그러면서 엄청 또 막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이제 이혼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먼저. 남편분이 먼저 이혼하셨어요. 네. 근데 저는 정말 이혼하기가 싫었어요. 아이를 봤을 때 정말 이 가정을 도저히는 진짜 깨고 싶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전 무릎도 막 꿇고 그랬거든요. 무릎도 막 꿇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일단 아이가 있으니까
한번 떨어져서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그때 잠깐 별거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아이를 제가 데려가는 걸 막으려고 일단 여권을 먼저 뺐더라고요. 아이 걸 뺏었어요? 아이 여권을. 아이 거를. 네. 14개월 정도 된 아이를 두고 이제 왔죠, 한국에. 그때 정말 힘드셨겠다. 상상도 못하겠다, 그거는. 아기가 너무 생각났겠다. 진짜. 진짜 저랑 그냥 붙어서 매일 같이 자고 했으니까. 근데 갑자기 제가 없어졌잖아요, 한순간에. 어우. 7개월 정도가 지나서 제가 이제 다시 만났을 때 분리불안이 너무 심해서 저랑 볼을 맞대지 않으면 잠을 못 자고 새벽에도 일어나서 엄마가 옆에 있는지 볼을 맞대고 있는지 계속 확인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얼마나 아이는 충격이었을까. 그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내가 키우게 해주면 그때 이혼을 해주겠다고 해서 도장을 찍으러 가는데 콧노래를 부르면서 전 남편이? 네. 노래를 자꾸 흥얼거리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엄청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사이코패스 아니야? 그 아, 너무 잘 데려오셨어요. 네. 정말로. 너무 잘 될 정말로. 거예요. 지금은 남편분과는 연락은 하세요? 저는 어쨌든 이게 이혼은 했지만 친아빠는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친아빠라는 거를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영상 통화도 자주 하고 싶고 코로나만 아니면 중국에 데려가서 아이를 아빠야 정말 그 엄마랑 아빠를 알려주고 싶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혼을 하고 와서도 아이 사진을 이렇게 보내고 하면 답장이 안 오는 거예요. 답장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아예 나 몰라라식이고 또 뭐 메신저 막 배경화면을 다른 여자인 이렇게 해놓고 막 그런 걸 보면서 연락을 하고 싶은데도 그분이 아이를 잊은 게 아닌가. 아니 근데 이렇게 헤어지면 원래 양육비 같은 것도 그래, 양육비는 필요하잖아요. 맞아. 네. 한국 기준이 아닌 중국 물가 기준으로 한국 돈 20만 원을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만 원. 네. 한 달에? 한 달에요. 남편분이나 시댁은 경제적인 상황은 좀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인민대표. 오? 뭐야? 인민대표는 뭐야? 국회 네. 그럼 어마어마할 텐데. 어마어마한 거 아니야? 사업을 엄청 크게 하셔서 근데 양육비를 20만 원 그러니까. 저 있는 사람들이 더 하다. 와. 그래서 만약에 너가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소송을 하래요. 중국에서. 중국에서. 인민대표 상대로. 상대로 이거는 제가 제 돈 날리는 거잖아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조차 어렵죠, 사실. 근데 되지도 않는 싸움이니까 아유, 많이 힘들었겠네요. 지금도 힘드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럼 경제적으로 좀 생활은 그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정부에서 지원받는 그 20만 원이랑 이제 일을 해서 그렇게 버는 돈 150만 원 정도 그렇게 해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무 힘드니까 아기를 내가 괜히 데리고 왔나? 라고 생각 드실 때는 혹시 없으세요? 순간도 있겠다. 만약에 다시 돌아가라고 해도 저 무조건 데려올 거예요. 근데 좀 그런 생각은 해요. 제가 내 욕심 때문에 데려온 건가? 저는 아무래도 싱글맘이다 보니까 엄마 아빠 역할을 제가 두 개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점점 클수록 경제적인 부분이 많이 들잖아요, 사실.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사실 막 태권도 보내는 것 자체도 월에 만약에 10만 원이면 그것조차 저는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중국에 있으면 그런
건 없을 텐데. 그럴 때 좀 만약 아이가 원치 않는데 내가 그런 건가? 뭐 그럴 때 좀 그게 너무 그렇구나. 저도 그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전 자녀를 입양했잖아요. 입양 자녀들은 선택권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도 제가 데려왔는데 혹시나 이 아이가 왜 내가 여기 아이고 그런 생각을 할까봐 저도 고민한 적은 있는데 생각보다 아이들은 엄마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부모의 재력도 아니고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내 편인 사람한테 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저는. 정말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도 엄마 괜찮아. 나 이런 교구 같은 거 없어. 난 엄마랑 있는 게 좋아. 난 아빠랑 있는 게 좋아. 그게 아이들의 본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땐 식식이님께서도 지금 이 힘든 거를 아이가 힘들어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같이 커가는 과정이고 이게 나중에 아이에게는 더 큰 선물이 될 거고 그 아이가 갖는 그 행복과 그 가치는 저는 한국으로 데리고 온 게 맞다고 보고 저희는 모두는 그 선택을 응원할 거예요. 오히려 아기가 정말 복 받았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용기 있는 선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든가 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거를 다 지원해주지 못할 때 그때 아이가 상처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걸로 상처를 많이 안 받아요. 좀 아쉬워는 하겠죠. 애들이 좀 약간 투덜거리기도 우리는 돈이 없어서 이렇게는 하지만 아이들이 상처를 받는 거는 가정폭력, 그다음에 부모가 하는 비난, 그다음에 경멸의 말, 그리고 부모가 너무 공포스러울 때 이럴 때 상처를 받지. 뭐 좋은 차를 못 타고 집이 좁고 배우고 싶은 걸 다 못 배우고 해외 여행을 못 가고 이런 걸로 그렇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러네요. 저도 그렇게 막 경제적으로 막 풍족하게 자라지는 않았었는데 오히려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집은 그렇게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않는데 엄마가 저렇게 고생하시면서 키워주시니까 내가 그거에 반하게 엄마한테 보답을 해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오히려 더 일찍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서 식식이님 아기도 네, 이제 금방 또 알게 될 나이가 되니까 근데 식식이님이 정말 이게 닉네임 너무 잘 졌다. 그러니까 좀 과하게 조심하는 거. 그러니까 너무 씩씩해가지고 너무 보기가 좋아요. 감사합니다. 잠깐 계산해봤는데 따님이 몇 살이라고 하시죠? 지금 6살이요. 6살. 네. 성인이 되신 후에도 네. 지금 홍철이 형보다 나이가 어리시거든요. 진짜로. 감사합니다.